조선과 일본은 어떤 물건들을 교역하였나? 15, 16세기 조선은 목화 재배가 일반화되어 이 당시 면포가 국가의 주요 수출품이었다. 한편 16세기 중엽 외관을 통해 고추가 전래되기 시작한다. 조선은 면포, 중국산 비단을 수출하고 은, 동, 소목을 수입했다. 소목은 염료의 원료다. 수입품의 용처는 이러했다. 은, 중국과의 무역 결제 대금을 위해. 동, 화포를 만들기 위해. 소목, 옷을 염색하기 위해. 일본은 당연히 반대다. 은동 소목을 수출하고 면포, 중국산 비단 등을 수입했다. 수입품의 특징은 이러했다. 면포, 당시 일본은 목화가 들어오기 전이라서 중국산 비단, 조선을 거쳐와서 값이 비쌌다. 17세기에서 18세기 일본의 목화 재배가 일반화되어 더 이상 조선에서 면포를 수출하지는 못했지만 17세기 후반부터 조선에서는 인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어 이후로는 인삼이 주요 수출품이 될 수 있었다. 한편 이 시기 외관을 통해 담배가 들어왔다. 조선은 인삼, 중국산 비단을 수출하고 은, 동, 후추, 물소뿔 등을 수입했다. 수입품의 용처는 다음과 같았다. 은, 중국과의 무역 대금 결제를 위해. 동, 엽전을 만들기 위해서. 후추, 귀족들의 수요. 물소뿔, 활을 만들기 위해. 동남아시아를 거쳐 일본을 통해 들어왔다. 일본은 은, 동, 후추, 물소뿔을 수출하고 인삼과 중국산 비단을 수입했다. 수입품의 특징은 이러했다. 인삼, 동의보감이 전래되어 수요가 매우 높았다. 중국산 비단, 여전히 조선을 거쳐 들어오는 것이라 값이 비싼 사치품이었다. 19세기가 되면 일본은 자체적으로 인삼을 재배하게 되고 또 청나라와 직접 무역을 하면서 굳이 조선에 와서 무역을 하려 하지 않는다. 자연스레 거래는 대폭 줄어든다. 조선이 도통 팔아먹을 게 없었던 것이다. 이 당시 외관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금, 채소 따위만 거래되어 몹시 한산했다. 국제 포주 사건, 매춘 때문에 국제조약까지 맺다. 당시 외관에는 암암리에 매춘이 횡행했다. 하지만 철저한 유교국가인 조선에서 매춘은, 더군다나 오랑캐인 외인들과의 매춘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급기야 매춘 사건이 조선과 일본 사이에 커다란 외교 문제가 되어 양국이 국제 조약을 맺는 사건까지 발생했으니 숙종 16년인 1689년 일본인과 매춘을 했던 여인 5명이 효수된다. 당시 사건은 이랬다. 이명원이라는 자가 그의 처와 딸, 여동생을 외관에 들여보내 외인과 매춘을 하게 한 것인데, 이때 이명원이 조선 여인들을 남장시킨 뒤 외관으로 몰래 들여보내고 여인들은 일본인에게 몸을 팔게 되는데, 희대의 NTR 사건. 이 사실이 나중에 인근 관원에게 알려지면서 관련자 2명은 옥사하고 나머지 5명은 외관 밖에서 참수를 당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이때 매춘을 한 일본인 관련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조선은 당연히 처벌을 요구했다. 우리 측에도 관련자를 모두 처형했으니 그쪽도 관련자들을 모두 죽이시오. 아니 뭘 그런 일로 처형까지 시키무니까. 그리고 대마도로 관련자들을 모두 귀국시켜버렸다. 그러자 화가 난 조선은 항의를 했다. 관련자들을 모두 처형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외관을 폐쇄하겠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은 일상입니다. 조선의 법도를 강요하시는 건 너무합니다. 웃기는 건 조선도 겉으로만 아닌 척했지 색주가들이 연일 문전성시였다. 예나 지금이나 일본은 대놓고 하고 조선은 뒤에서 아닌 척 숨기고 있었다. 결국 조선은 통신사까지 파견하며 조약을 성립시키는데, 외관 밖에서 매춘할 경우 사형, 안에서 한 경우는 유배를 보내기로 조약을 맺게 이른다. 국제 포주 사건, 문화 충돌의 깊은 골. 하지만 그렇다고 외관에서의 매춘은 당연히 사라지지 않았다. 인간의 본능인데 사라질 리가 없는 것이다. 이제는 전문 포주까지 등장하게 되었으니 정조 11년인 1787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당시 포주 고갑산을 취조한 동네 부사의 기록은 이렇다. 소인 옆집에 사는 서일월이란 계집을 통해 외인 5명에게 통정하게 하였습니다. 동네 부사.
또 다른 여자는 고갑산, 이러리 말고 4명의 여자가 더 있습니다. 이때 포주 고갑산은 사형에 처했지만 매춘놀한 여인들은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 모두 고갑산의 꿰매 빠져 어쩔 수 없이 몸을 판 것이라고 정상 참작이 되었기 때문이다. 뭐 당연히 살기 위한 변명이었겠지만 대신 모두 죽지 않을 만큼 곤장을 맞고 유배를 당해야 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조선인들에 대한 처분은 바로 시행되었지만 외관의 일본인들에 대한 처분이 문제였다. 조약에 따르면 이들 외인들은 모두 유배를 보내야 했다. 그런데 외관에도 문제가 컸다. 당시 5명의 조선 여인과 관계를 맺었던 외인들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수십 명은 될 텐데 이를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결국 외인들은 야밤에 단체로 도주를 했다. 당시 외관에서 매춘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이유는 500명이 넘는 일본인들이 머물렀지만 그 중에 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데 있었다. 즉 금녀의 구역이었던 것이다. 또 남자들만 사는 곳이라 그런지 외관의 상점가에는 유난히 술집이 많았다. 외관의 남자가 조선의 여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밖에서 장이 설 때뿐이었다. 하지만 유교국가인 조선은 이마저도 금지하게 된다. 당시 동네 부서가 남긴 기록은 이렇다. 아침에 시장이 설 때마다 남자들이 가진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팔리지 않고 여인들이 가진 것은 나쁜 것일지라도 꼭 팔리기 때문에 아침 시장에 외인들에게 물건을 팔러 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여인들이었다. 이는 어물과 채소를 파는 것이 아니라 곧 조선의 여인을 파는 것이지 않은가. 그리하여 아침 시장마저 주민들을 설득시켜 남자만 내보내게 할 정도였다. 그리고 이 매춘 사건을 단속하기 위해 외관의 담벼락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다. 처음 초량을 지을 때 담벼락은 나지막한 흙담이었지만 17세기 후반쯤 되면 담장이 높은 돌담으로 바뀐다. 그 견고한 돌담만큼이나 조선과 일본은 서로 다른 문화와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니 문화 충돌의 골은 실로 깊었다 할 수 있다. 일본인들의 개방적인 성풍속, 초량 외관에 대한 철저한 금려 정책은 일본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조선에 일본 무역선이 드나드는 초량 외관이 있었다면 일본 나가사키에는 같은 시기 네덜란드 상선이 드나드는 대지마 상관이 있었다. 제주도에 표류한 하멜의 원래 목적지도 이곳 나가사키였다. 대지마 상관은 육지와 격리시킨 인공섬에 위치했다. 이곳에 15명의 네덜란드인이 상주하면서 일본과 무역을 했던 것이다. 무역은 하되 외국인을 철저히 격리시키려는 태도는 조선이나 일본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19세기 초 대지마 상관을 그린 그림 속에는 초량 외관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 있다. 바로 여성이었다. 당시 일본 여성의 상관 출입이 가능했던 것인가? 그렇다. 대지마에는 기생들의 출입이 허용되었던 것이다. 당시 네덜란드인과 일본 기생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도 여럿 있었다. 그런 혼혈인 중에는 이내가 유명한데 그는 훗날 일본 최초의 여자 산부인과 의사가 된다. 당시 조선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오히려 나가사키의 관료들은 기생을 대지마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앞장설 정도였다. 매일 밤마다 기생들은 중국인들의 거류지나 대지마에 들어가 술값을 많이 쓰게 하고 남자들이 돈을 쓰게 함으로써 무역의 차익을 메워 흑자로 돌리기까지 했다. 그 정도로 매일 밤 기생들이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생은 당연히 게이샤를 말한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은 나가사키의 마을에서 키웠기 때문에 아이들의 장래도 아버지의 영향으로 통역사나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 익숙한 일본 사람들이었기에 외국인 매춘부와 정을 통했다고 해서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조선은 예나 지금이나 유교 탈레반 국가이다.